예전에는 전문성이 이 사람의 뭔가 몸값이랑 직결이 됐어요. 이제는 나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내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들고 분명히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가장 몸값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이 사람의 뭔가 몸값이랑 직결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매스컴이라는 뭐 매체나 메이저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내 스스로를 퍼뜨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를 같이 높이면서 극소수만 그렇게 내 몸값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 정말 많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내가 출연하기 위해서 내가 그 플랫폼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한테 돈을 내면서 혹은 누군가한테 잘 보여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인스타에서 내가 뭐 어디서든 내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내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들고 그 소비한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갖게 만들고 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주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 주제에서 내가 실력을 좀 더 키우고 싶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정말 수천 수만 명의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내가 SNS를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건 내가 일관된 메시지로 컨텐츠를 쌓아나간다는 건데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은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나를 원하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은 한계가 있어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몸값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유효했죠. 왜냐면은 100만 유튜버 그리고 50만 유튜버가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이 사람의 구독자한테 이 사람의 컨텐츠가 올라갔을 때 전부에게 다 노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근데 지금은 아마 뭐 PD님도 아시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더 이상 구독자 수 자체, 팔로우 수 자체가 이 사람의 조회수나 영향력을 대변해주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채널을 구독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사 기반으로 퍼뜨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100만, 뭐 200만 되시는 분들도 어떤 콘텐츠에서는 몇 천회밖에 안 나오는 콘텐츠도 있고요. 정리를 하면은 조회수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채널 규모나 아니면 계정의 규모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컨텐츠 올려서 유튜브 채널 빠르게 키워서 뭔가 내 영향력을 보여줄 거야 개념이 아니라 내가 컨텐츠를 올렸어. 근데 이 조회수가 몇 회든 간에 결국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시청자들이랑 나와의 관계성을 만드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제 단순하게 숫자를 올리는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컨텐츠를 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숫자적인 지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댓글에서나 아니면 메일에서나 아니면 어떤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나 반응도가 달라요. 제가 최근에 350명 북토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주변 분들이 정말 많이 말렸었어요. 왜냐면 350명 요즘 오프라인에서 안 모인다. 북토크를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겨우 모일 판에 쉽지 않다. 솔직하게 이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좀 많이 빌 거다. 100명도 안 살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에 했던 북토크에서 350분이 찼거든요. 사실 유튜브판 안에서 10만 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 사전 예약들을 정말 몇백 프로 넘게 하시고요.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지표가 아닐까. 예전에는 구독자가 막 10만 명이면은 적어도 활성화 어느 정도 된 채널은 10%의 뭐 조회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뭔가 숫자적인 지표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정말 의미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 알고리즘이 내 콘텐츠를 노출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은, 그리고 내 정말 팬이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 노출시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영상 안 올라왔나?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말한다면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대기업이라고 이제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점점 희망퇴직은 빨라질 거고요. 결국에 1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이 발견되고 살아남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결국에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세상에 발견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와 경험과 노하우들이 사람들한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고 나한테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해 주고 정보만 준다는 거는 챗GPT만 물어봐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나여야만 하는 이유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를 주면서 내 경험을 담는 거. 정보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순하게 정보 줬으니까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정보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컨텐츠에서 공유하는지, 결국에는 내가 이 주제를 왜 하는지를 같이 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차별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각자 달라요. 하는 이유가 누군가는 러닝을 할 때 살 빼기 위해서 할 거고요. 누군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할 거고요. 누군가는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마라톤에 나가기 위해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달라지면은 컨텐츠에 담아내는 내 경험과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성취감만 말하는 사람의 컨텐츠를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러닝을 하는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를 하겠죠. 그리고 나와 같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빠졌네? 이렇게 다른 삶을 만들어가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한테 가면 저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해결하고 정보만 준 사람과 이렇게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든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지속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대체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브랜딩을 해서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브랜딩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경험을 담아서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밍손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딩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기 전에 개인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할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을 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때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았어요. 1000명? 2000명? 그런데 기업에서 행사에 MC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초청이 돼서 경비랑 호텔까지 예약을 해주고요. 팬미팅을 하고요. 사회를 보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취준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콘텐츠를 만들고 나를 세상에 퍼뜨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걸 안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건 취미로 해야지, 그래도 나이 먹었으면 취업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입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주인공처럼 사는 삶,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색깔과 뭔가 주체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나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밖에 없겠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인데,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되는 삶인데, 회사에서 내가 3년, 5년 그 이상의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내가 퇴사한 다음에 과거에 이런 걸 경험했고 이런 결핍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한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개인 채널과 기업 채널을 브랜딩하고 컨텐츠를 운영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커밍손에서 풀기 시작한 거죠. 컨텐츠에서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 하면은 뭐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 된다, 이게 아니라 브랜딩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걸 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과거에 이걸 경험했거든,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브랜딩을 해야 돼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밍손 채널에는 이런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컨텐츠가 쌓여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도 계속해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진정성 있다,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벌고 막 양산형 컨텐츠 만들고 싶고 이런 분들은 저한테 안 와요. 정말 내 메시지에 공감하시는 분들, 나도 대체되기 싫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내 일을 하는 삶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만 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저는 질투를 한번 쫓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손흥민을 질투하지 않잖아요. 근데 프로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을 질투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말은 나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6개월 동안 주제만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 잘하는 게 없지? 그때 제 눈에 계속 거슬리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 채널이 게임 채널이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그 사람의 컨텐츠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동시에 들었던 거죠. 질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질투했는지를 알게 됐고, 그 질투의 원인을 내가 저지른 거죠. 내가 이게 유튜브 주제가 된다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주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인기와 영향력과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유튜브 덕분에 기업에서 유튜브 담당이 됐고 지금 커밍선으로 이어진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유튜브 주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유튜브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질투나, 그게 좀 거슬리네, 이런 거를 내가 한번 팔로잉을 해보다 보면은 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내 질투를 한번 방향성, 나침반으로 한번 삼으시고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분명히 저 정도 나도 하겠다 하는 그런 채널이 하나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거기서 내가 가짜 좋아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느껴져, 이 주제로 했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작이나 기획에 대해서 찍먹이라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번에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나 지금 아무도 못해,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작을 해보시고 그 시작하는 게 계속해서 고민이 된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질투 그리고 부러움을 나침반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나는 채널이 계속 바뀌어요. 한 채널이 질투났으니까 그 채널만 계속해서 질투나,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내 욕망도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또 다른 질투나는 상대가 생겨요. 그럼 그 채널로 계속해서 또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만의 서사가 만들어져요. 그냥 일관되게 롤모델을 따라서 계속 쭉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롤모델이랑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롤모델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다가 내 욕망이 달라져. 또 달라지고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랑 정말 비교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브랜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내 욕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갔다 보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를 보고 질투를 하고 따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란
첫 시작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이지만 롤모델이 평생 한 명일 필요 없다. 계속해서 롤모델들은 내 욕망에 따라 바뀐다. 그거를 인지하고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